네,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일부 시장의 알리바이 진행의 박나연입니다. 2주 휴전 속에 담긴 불확실성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잃고 약세로 전하는 하루였는데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배하는 장세에서 우리의 포트에 어떤 것을 덜어내고 또 어떤 것은 더 담아야 할까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파헤쳐 하나씩 추적해보는 시장의 알리바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시간 시장의 사건을 함께 추적해 주실 수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룡 퀀트홀딩스 센터장 전반장님 나와주셨고요. 밑지훈 대표, 박지훈 탐정님, 그리고 퀀트홀딩스 이사 유일한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뵙는데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반응이 또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세 분의 애칭을 정해주셨다고 맹구, 철수, 유리 같다고 이렇게 애칭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박지훈 대표님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진짜 경제 방송이지만 정말 지루하지 않게 네. 이 한 편을 정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봤다고 연속극 같아서 다음 방송이 기다려진다 이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오. 그리고 또 반장님이랑 프로파일러님 너무 재밌게 방송 또 잘 해주셔서 또 팬들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또 세 분의 케미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유일한 프로님,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맹구라는 애칭 제가 붙여주셨잖아요. 맹구예요? 네, 네. 어떻게 맹구라는 애칭이 좀 마음에 드실까요? 대단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괜찮다면 연기도 가능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세 분의 케미를 기대를 해보면서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는 좀 불안이 더 크게 작용했던 하루였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또 기회를 잡는 포인트, 오늘도 든든한 세 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힌트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현장엔 어떤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또 휴전 합의 소식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 소식이 들어오면서 함께 급반등이 나와줬는데 하루 만에 또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도 다시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반장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좀 들고 있는 종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늘리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이 좀 현명한 전략일까요? 제가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여러분들이 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시장이 어렵지만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너무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전에는 좋은 종목들, 아무 종목만 사도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고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일단 고르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아마 손실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이번에 지수가 상승할 때 다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개를 갖고 있다면 10개 중에 한 제가 볼 땐 7개 안 올라갈 거고요. 3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원래 우리 증시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그렇지 다시 원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짜 주식 일부 저희 셋 그 포트폴리오나 시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정해서 가야 되는지 꼭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로서 또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포트 안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아니면 좀 반대로 비중을 줄여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네. 박지훈 대표님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 방송에서 2차 전지는 산업의 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만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좀 본질적인 섹터, 큰 섹터의 흐름 중에 실적과 수주 잔고가 받쳐주는 건실한 종목들은 여전히도 모아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좀 반대로 조심해야 될 테마들은 뭐 워낙에 변동성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스토리 위주로만 또 움직이는 종목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대란 속에서도 뉴스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또한 많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에는 크게 자신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난 뉴스 매매를 즐겨 하시는 것보다는 실체를 보고 우리가 정확한 섹터와 그다음 에너지 쪽 인프라에 좀 더 중점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섹터에 조금 더 중점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헤쳐나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유일한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죠. 네. 자, 개인 비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자, 저는 줄일 게 없어요. 늘릴 거밖에 없습니다. 오. 자, 왜냐? 자, 오늘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박나연 의원님께서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네. 오른 것 대비 얼마나 뺐다고
벌써부터 흔들립니까? 그리고 오늘 이슈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란이 레바논하고 조금 싸우고 이런 시가지전이 조금 일어났는데 그거 2대만 지나가면 1,400배럴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를 그거 뭐 그냥 하루 종일 이스라엘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레바논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고요. 가자 지구의 하마스고요.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그럼 미국하고 지금 현재 휴전이 일어난 건 이란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군들은 휴전의 협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냐? 이란은 아니다. 지금 우리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데 휴전에 포함시켜야지. 야, 반군도 이거 오일먼이라고 다 인정해버릴 거야? 그럼 나도 호르무즈 막아버릴 거야. 이게 오늘 뺐던 재료예요. 이거요, 해소돼요. 별거 아니에요. 올린 거 대비 얼마나 뺐다고 이게 오늘 헤드라인 원유가 또 1,400만 배럴이었습니다. 네. 이것만 들어오면 대한민국 에너지 쉽게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줄일 거 없어요. 늘릴 것만 늘려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우리 중동 전쟁에 우리 유일한 프로를 보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 레이저의 힘을 가지고 좋은 종목 진짜 기대 한번 해볼게요. 아우, 자신 있습니다. 살짝 부담되긴 네, 했는데. 우리 유프로님은 정말 잠깐의 흔들림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계신 전반장님은 양옆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좀 어떠세요, 의견이? 저도 동일해요. 저희는 동일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고라고 외쳤던 부분이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 휴전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 전쟁을 더 추가하려면 4월 28일 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주간의 휴전 협상 전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쟁에 대한 소강 국면에 들어섰는데 다시 확전한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카톡을 보내는데 감정이 전달하지 않으면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지금 합의서를 만드는데 서로의 감정이 전달하는 그런 구간이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에는 여러 호재와 악재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그리고 우리 이 두 분의 대표님들이 이야기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실전 투자에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저까지 든든해지는데 오늘 정말 개장과 동시에 정신없는 수남의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어제 정말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건설, 증권주들은 좀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고 그 가운데 철강주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철강주 그렇다면 연속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워봐도 될지 우리 유프로님 철강주의 상승 오늘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대단히 강할 겁니다. 대단히 강할 거다. 예, 네. 대단히 강할 건데 철강주 관련된 바로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이거 원래 조금 있다가 조금 해야 되는 시청 고정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 섹터에서 아예 중심을 제가 끝내버릴게요. 자, 우리가 원유로도 가기도 하고 이거 드리븐으로 재건으로 가기도 했다가 혹은 뭐 전력 전선, 2차 전지 뭐 전지로 오기도 했다가 이거 팽팽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조사를 해왔습니다. 딱 이 조사가 뭐냐면 21년도에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미국 텍사스 정전인데 전력만 무너지고 뭐 눈 오고 나서 400만 가구가 뭐 중요 사건이 한번 잠깐 멈췄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왔냐면 사람을 살려야 될 병원인데 물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럼 전기가 멈췄는데 간관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수영장에서 물을 뜨고요. 그러니까 파생이 될 수 있는 순환매가 이렇게 팽팽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아나휴학 병원이었는데 휴스턴 동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상발전기를 써야 된다. 그럼 비상발전기가 가야 되잖아요. 네. 뭐가 갔습니까? 아마존이 가버립니다. 왜요?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체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자, 전기가 멈춰버리고 에너지가 없는데 아마존은 직구가 1분만 전원이 나가도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순환매가 들어가는데 그럼 오늘은 철강 중심으로 붙어버렸죠. 그렇죠. 시장 중심의 이슈를 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인프라 전기 중에 지금 원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어야 되겠는가? 그럼 그 시장 중심이 이쪽으로 에너지 인프라의 순환매로 들어갈 겁니다. 철강주 핵심 중심이 지금 에너지 순환매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점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철강주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철강주에 이어서 오늘 또 모처럼 화장품도 활색을 띤 하루였는데 지금이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있어서 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쪽은 어디인지 우리 박지윤 대표님 화장품 쪽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 화장품 섹터 자체가 좀 수급의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워낙에 또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또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변동성이 또 심해지다 보니까 이 심해진 이 파동 속에서 좀 지친 투자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시선이 바로 화장품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뭐 수출은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전만큼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현재 중독 리스크도 있지만 화장품 섹터에 좀 까다로워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이익의 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역별 수출 흐름을 조금 제가 탐색을 해왔는데요. 이전에는 중국 하나에만 좀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뭐 미국, 인디 브랜드들이 아마존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본격적으로 확장 중이에요. 기초는 이미 대세고 이제는 색조 화장품 쪽으로까지 확장을 하면서 성장률 자체가 워낙 높았던 기저 효과 때문에 다소 이 흐름 자체가 완만하게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쪽의 경우에는 명불허전 점유율 1위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독보적인 와중에 이 신규의 유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재구매와 브랜드 충성도 쪽으로 늘리기보다는 이 현지 유통망을 꽉 잡은 브랜드 위주로만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이 최근에 가장 핫하죠. 이 프랑스나 영국 등 이 K뷰티의 가성비와 기초 화장품이 조금 늦게 뛰기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이제 30% 이상 기록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기저기 지친 투자자들이 좀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숫자가 보이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진짜 누가 제일 많이 벌었는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탄력이 좋았던 두 종목을 제가 용의선상에 뽑아왔거든요. 그런가요? 달바글로벌이랑 한국콜마입니다. 이 두 종목이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달바글로벌은 이제 신제품이 다시 한번 터질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메인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콜마는 신규 인디 브랜드가 더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온라인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스페인이라든지 독일 이런 아마존에서 뷰티 카테고리 1위가 바로 달바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달바가 미스트로 전 세계로 홀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선크림, 멀티밤 이런 사업 다각화 부분에서도 히트를 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이 지금 좀 불어오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관점을 바라보자. 결국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유통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던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안정화가 돼가는 국면에서는 이제는 HK 이노엔이라는 자회사의 의약품 실적까지 받쳐주는 상황이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콜마를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원한다. 난 진짜 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달바글로벌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 시즌의 숨은 다크호스 화장품 섹터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도 있었죠. 자율주행부터 로보틱스 중심의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주가는 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반장님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잠깐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 이 현대나 기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기아나 로봇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 포트는 끼가 있고 급등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포트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절차적인 그 흐름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아나 현대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래 인기 순위를 우리가 늘 봐왔을 거예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려면 그 인기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곡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뭐 10위권에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돈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너무나 좋죠. 그런데 지금 시장 전쟁 이슈와 그리고 반도체 소외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뭐 방산주라든지 요즘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 종목들의 새로운 테마주들 중심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걸 알면서도 주가 상승하지 못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기아차, 로봇, 자율주행 관련 산업에서 현대기아가 과연 소외를 받을 종목일 것이냐? 아니죠.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려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접근할 때는 심호흡하시면서 천천히 나는 천천히 이 종목들을 모아갈 테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중동 사태도 끝나고 현대기아 로봇 관련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 만약에 그런 거 잘 모르실 경우에는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서 시황 종목 체크를 하시면 아마 급소 타이밍도 명확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기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실 또 지난 시간에 세 분이 제시해주신 결정적 증거들 한 주간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을지 저희 방송 말미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다양한 인사이트로 또 오늘 시장 현장 분석까지 샅샅이 펼쳐봤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시장의 알리바이 먼저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중동의 포화 속 솟아오른 K강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우리 전태룡 반장의 알리바이인데 네. 중동의 긴장감이 좀 오히려 국내 철강 업계에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어떤 사건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시장이 약간 불안해서 네. 대형주 삼성 SDI를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저는 시장 좋게 봐요. 그래서 오. 아주 끼있고 급등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이 잡고 싶어도 잡기 힘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잠복 근무를 해왔습니다.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아시아 그리고 이제 임기 첫 이야기했던 게 알래스카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파이프, 강관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모멘텀 소멸됐을까요? 아니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 대한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제조 시설이 파괴가 되면서 아마 이제 희소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희소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루미늄 좋았죠. 또 하나 지금 미국 이렇게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르무즈 관련 이슈죠. 물론 지금 강관 관련 철강 이런 관련 이슈는요 재건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물류 호르무즈 관련 이 물류에서 아마 이 관관 이 파이프가 원유에 대한 이동 새로운 어떠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급등주를 갖고 왔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정말 관심 있게 매수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레이저 많이 나오는 이 유일한 프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때요? 제가 오면서 가볍게 얘기는 했는데 되게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파이프가 혹시 네. 큰 테마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진짜 원유에 대한 실적주로 보세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네. 딱 테마로 왔다고 합니다. 네네. 테마로 와서 그냥 한 일주일 반짝하고 한 5거래일 반짝하고 죽이고 막 이랬었는데 자, 이번 재료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각계 전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레바논이랑 붙었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제가 조사를 제가 디테일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자, 그럼 대체항로를 해보자. 대체항로를 어디서 구할 건데? 페르시아만에는 강관만 꽂으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이 안에서 유조선 기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 꽂아도 되고 아니면 기존 야 사우디야 너 자리 돼? 그러면 나한테 기름을 줄 수 있겠어? 그럼 우리 강관을 연결해 볼까? 이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라크는 건너뛰고 오늘 이슈됐던 쿠웨이트도 이 조금이지만 기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같은 바다에 이런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게 유전이 탕 터지면 불이 올라오잖아요. 막 네. 소방차가 와서 막 불을 끕니다. 그걸 우리는 블로우 아웃이라고 해요. 그럼 블로우 아웃 지대들이 지금 대부분 페르시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호르무즈를 구태여 가야 돼요? 대체항로 구태여 찾아야 돼요? 빨대만 꽂으면 나올 것 같은데 뭘로 꽂습니까? 강관으로 꽂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슈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데 네. 우리 유일한 대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좋아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제 거 좋다고 할 건데 일단은 자 정확하게 갑시다. 네네. 드리블은 네네. 드리블은 반장님께 훨씬 난이도가 셉니다. 그런데 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럼 제가 모르겠네.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우리 그 탐정님은 뭐 지금 이 관관 관련 이슈들 철강업주 등 지금 급등하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 철강에 대한 거를 그냥 원자재 인프라의 기둥이 또 철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인프라, 그다음 자립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들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은
재건의 뼈대이기도 하고 뼈대이죠. 그리고 또 LNG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때 우리가 철강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 만큼 저는 탐정님이랑 그다음에 프로파일러님이랑 반장님이랑 다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다 섞어서 스토리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야. 그만큼 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전쟁통에서도 뭔가 피난처가 또 될 수 있는 게 또 철강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주인공급이 또 될 수 있는 게 철강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종목들은 제가 체포를 했어요. 오, 금강철강이라든지 벌써. 이런 어허. 철강 종목들은 이미 체포를 해놨죠. 한 2주 전부터 기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세 발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다. 뭐 그만큼 탄력도도 너무 좋고요. 정말 끼가 다분하잖아요.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세가 한 번 시작이 된 이상 급하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보통 요즘 특징이 한번 이렇게 기세가 붙으면 연속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가지 않고요. 간만에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 중타, 장타의 급등주로 좀 보고 있는데 장타 좋아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요? 네. 아니요. 그 급등주도 이게 장타로 막 계속 상승하는 거. 그렇죠. 10배 텐버거 그런 거. 햄버거 이런 거. 예. 어떻게 아. 템버거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겸손하게 5배 정도만. 아, 너무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개인 비임을. 그만큼 좋다라는 예, 거죠. 그만큼 좀 개인 비임을 다시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그 유프로님은 이 관광 관련 철광이 좋아요? 혹시나 알루미늄 구리 쪽 이렇게 어떤 걸로 좀 좋게 보세요? 저는 철강으로 보는 게 네. 자, 이게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 그 울진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저온 강관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강관을 심으면요, 이게 깨지게 되면 AS도 어렵고요. 그리고 한 번 뚫어낼 때 이걸 그 안에 그 콘크리트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뚫어낼 때 그만큼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합금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기술의 이런 월등한 것들을 그 자재 플러스 기술까지 융합된 것들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전권의 특수성에서는 강관이 없어져. 왜냐면 네네.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관 쪽을 원자재는 사실 대처가 될 수 있고 믹스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강관은 대처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강관은. 그래서 저는 강관 쪽을 조금 더 강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온 강관에 한해서요. 아니 그래서 같이 잠복 근무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다른 거 또 체포해야 된다고 가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뭔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통 급등을 하면 이게 급등하고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강간 업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체크하시고 급등을 했지만 조정을 주더라도 어떠한 흐름을 주는지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철강업계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 파일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총알에서 우주까지 K방산의 그랜드 슬램입니다. 우리 박지훈 탐정님의 알리바이인데 K방산이 진짜 지상을 넘어서 위성 그리고 우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관련해서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설명하면서 네. 이제는 방산의 인프라가 이제는 우주의 인프라까지 공동적으로 함께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걸 이어서 우리가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을 때도 앞단에서 가장 많이 돈이 벌리는 이런 부품주들이 굉장히 또 크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품주들이 뭐 지금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우주 인프라와 이 방산의 업황 자체가 일단 일회성 제조업의 수준에서 이제는 월결제라든지 아니면 정기 구독형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탱크나 자주포 등 한번 팔고 나면 끝이 나는 이 단발성인 제조업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 산업 자체가 우주항공 기술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정찰 위성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전장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비스형 방산으로 진화 중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플랫폼 자체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제조를 넘어서 안보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방산과 우주를 구분짓지 말자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지보수, MRO에 대한 그런 전략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근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우디나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기술 유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 생태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직접 스며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신뢰를 또 요하는 부분이고 연금 같은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자체가 높아지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사실 가지고 온 종목이 네. 아침부터 선정을 했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 이걸 좀 감정을 흔들 만한 그런 충격 감정. 요소들이 또 나왔어요. 그런 네. 사건들이 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본질에. 생각인데 제가 얼핏 반장님께 네. 이거 괜찮을까요?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게 보죠.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중심되는 업종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 박지훈 대표님은 또 이제 탐정님은 이제 급소를 매수하는 첫사랑 기법의 완전 창시자이신데 이거 혹시 첫사랑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첫사랑에 해당되는 걸 쭉 봤더니 확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이거 확률 어때요? 이 자리는요. 네.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사람과 뭐 했었는데, 네. 뭐 먹었었는데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그런 타점만 감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자리만 공략을 합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기억되는 가격대 안에서만 지금 횡보하면서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성의 재료들로 이 주가가 크게 밀린다든지 아니면 크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방향보다도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 하나의 중심에 기둥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또 설명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술 독점력을 가진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성품의 매출보다도 이 완성품을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고 진짜 이 인프라 중에 핵심 역할을 해주는 오늘 철강주들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오늘 테마성으로 해서 모든 철강주들이 다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살아남는 건 진짜로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느냐, 실체가 있는 거냐, 진짜 기술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서 살아남는 종목들만 추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오늘 들고 온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질을 보자. 저 유일한 프로님이 예. 아까 저한테 귓속말 하더라고요. 갖고 오신 종목 엄청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 묻지 말고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사실 아까 전에 상담을 했어요. 네. 공략 지점이 좋아. 네. 이거 또 프로파일링 이것도 물어보면 또 이게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너무 이거 나갈까 너무 봐. 디테일하게 너무 나왔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너무 우리끼리 오케이, 너무 오케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진짜 대단히 짰습니다. 이게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아껴야 돼요. 네. 아까 이제 보면은 방산하고 신규 수주랑 항공우주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혹시 오늘 그 잠복근무에서 체포해 오려고 하는 이 종목 다른 뭐 섹터 또 있어요? 네, 이것도 인프라의 인프라. 또 기둥 같은 또 종목이에요. 같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구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계속 원자재 값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좋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아도 다시 한번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만날 수 있다. 이때 딱 내가 수익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만나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는 그 가격권에서 조용히 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성보다도 진짜 실리와 이성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박지훈 그 탐정님이 팔방 미남을 좋아하나 봐요. 지금 이 종목 보니까 여러 섹터가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때요? 방산주랑 우주항공 지난주에도 좋게 봤는데 네. 괜찮게 생각해요? 저는 많이 괜찮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프로님이 오늘 체포한 종목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뭐지? 저는 일단 밀리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 무조건 내게 일단 좋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일단 공격을 하는 걸로 재밌게.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저도 사실 네.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래도 좀 얘기해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저도 방산 쪽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네. 강해요. 강해요? 대장. 음. 대장의 가능성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마무시하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종목을 또 비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단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건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방산에 대한 섹터가 네. 지금 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자 왜냐면은 자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종전은 아니죠. 네. 앵커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아는 얘기입니다. 종전은 아니고 휴전인데 시가지 전투가 일어났어요. 시가지 전투에 줄거리가 길다는 겁니다. 각 건별이에요. 불과 어제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지 전이 전투만 떨어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물론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누군가 인명피해가 났다거나 자 그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세 가닥의 갈래가 벌쩍 끼고 5.1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가지전이 언제든지 나왔고 오늘도 레바논하고 붙었는데 이게 방산이 안 올라오리십니까? 군비 경쟁이 없으리십니까? 이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우리 밑준 탐정님은 그러면 전쟁이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방산 한번 고민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연결해서 보신 거예요? 전쟁이 또 나게 되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단단히 하고 전쟁이 나더라도 안전한 전쟁을 하자. 안전한 그리고 또 전쟁을. 대비를 잘 하자. 대비를. 그런 걸로 하려면은 또 무기도 많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지상전에서의 전쟁은 너무 위험하다. 이제 우주에서 전쟁하자. 이럴 수도 우주에서.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루트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자. 또 그리고 이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가장 또 위기에 직면한 맞아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점이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나가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충격의 사태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통행료라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난 막무가내로 막지 않을 거야. 이 통행료를 내면 너는 이걸 통과할 수 있어라는 제시가 되는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긴장감이 아주 큰 고조의 상황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이 사태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종목 선별력이 조금 더 뛰어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뭐 세 분 다 방산 좋을 것이다. 앞으로의 뭐 우주까지 뻗어 나간다면 앞으로의 업황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형 방산주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좀 새롭게 편입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좀 선별해 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이어 오면은 저는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했을 때 이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로봇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부품 기업들이 텐베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과 로켓 이 또 공통적인 분모를 합쳐보면 철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그리고 또 들어가는 부품, 핵심 기술을 가진 실체가 있는 부품 기업들이 제2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부품주들 중에서도 제가 용의선상을 좀 파악을 해왔어요.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 뭐 제노코 그리고 인텔리아테크 그리고 또 세아 베스틸 지주 이렇게 스페이스 X 모멘텀의 이벤트가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노코는 저 위성 본체랑 지상을 연결하는 위성 핵심 부품이고 수주 단고 또한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 같은 저궤도 위성에서 신호를 잡는 위성 통신 안테나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이다, 1위다. 역대 수주 잔고 탄탄하다 이렇게 되는 부품의 기업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편입해 주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방산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만나보고 왔고요. 또 오늘의 마지막 사건 파일이죠. 시장의 알리바이 오늘의 마지막 사건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입니다. 막힌 바다 뚫린 이익, K조선 부르는 게 값. 우리 유일한 프로파일러의 알리바이인데 너무 궁금했어요. 초반부터. 아무래도 좀 요즘에 에너지 수송로가 불안해지면서 선박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일지 풀어주세요. 뭐 아예 다 말씀을 주셨어요. 3,900 뭐 수주 소식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좋아요. 쉽게 네. 갑시다. 쉽게. 자, 4천억 수주 3,900 4천억 좋습니다. 아예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4천억 가지고요. 네. 4천억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자, 중국의 북기은상이라는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주고 차 맡길래요? 아니면은 4천만 원 주고 현대기아차 살래요? 4천만 원 주고 현대기아차를 사겠습니다. 그렇죠. 네.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끝난 거예요. 4천억, 3,900억 숫자가 의미가 없는 아, 겁니다. 그냥 네. 수주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기술은 대장이에요. 대장. 그 대장 속에서 뭐 비교될 비교 군들이 없어요. 제가 안 그래도 조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비교 군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말 나올 수 있어요. 보호무역 때문에 뭐 이번 조선 뭐 관세가 높아질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나와도요. 차퍼 떼고 관세 빼면 뭐 남냐. 이런 말들 나와도요. 조선을 대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지금 오늘 또 음봉을 많이 띄워냅니다. 좀 뭐예요? 기회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관련된 이슈 계속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자, 우리 툭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1,400만 배를 실려 있어요. 그걸 2대에 실었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 2대만 오면 급한 에너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
어떤 파도가 와도 그걸 지나가고 쾌속선처럼 지나올 수 있고 그 많은 양을 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도와 그 보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대한민국 조선이 해낸 거예요. 이건 미래가치 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차트까지 운봉을 띄워냅니다. 조선이 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단히 좋게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체크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프로님 혹시 그 조선주가 예. 지금 너무 선반영돼서 올라갔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있기는 한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른 업종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요. 네. 자, 이건 사실 돗자리 영역이긴 합니다. 네네네. 돗자리 영역이에요. 샤머니즘 영역인데 네네. 글로벌에 이번에 잠수함 수주 관련 이슈도 조금 있었고, 네네. 예, 잠수함 수주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캐나다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음.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세계 바다에서 뭔가 경계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조선은 일감이 넘쳐 흐를 거고요. 흐른다. 근데 오히려 한 방에 심플하게 끝나버리고, 아유 기름도 뭐 그냥 뭐 30억씩 안 받아 버리고 이란에서 호르무즈 통행세도 안 걷어 버리고 이러면 또 죽고. 그러니까 이 모멘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양시장을 다 준비하시는데요. 양쪽을 다 준비하시는데. 부정 이슈에 갔을 때 급등으로 갈 거고요. 중장기로 갈 때는 천천히 가니까 중장기적 관점과 급등의 관점을 좀 나눠서 검색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조선주 하면은 꼭 예. 조방원에서 방산주도 같이 연결되는데 맞아요. 탐정님 어때요? 지금 이 조선주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조선주의 또 특징이 네네. 좀 거북이 같은 흐름이잖아요. 거북이 같은 흐름. 그래서 뭔가 죽지도 않고 쭉 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흥분시킬 만큼 이렇게 빠르게 막 올라가지도 그것도 않아요. 아니고. 그리고 또 나를 잡아서 한 번에 우르르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반복이 되는데 이 조선 업종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이 전쟁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담당하게 될 뭐 조선이라든지 뭐 많이 만드는 것도 많이 만드는 거지만 이 업황에 대한 건 분명하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만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이 사람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네. 있잖아요. 연애 타입에도 진짜 직진형의 남자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한없이 안정적인 그런 또 스타일이 있고 이런 것만큼 쉽게 변동성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직하고 좀 묵직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게 조선 업종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실하게 기둥이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전략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진짜 열기가 뜨거워서 진짜 이 자켓을 벗고 싶을 만큼. 아니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태권도 전국 3등 했잖아요. 이거 조선주 이거 어떻게 뭐 헤비급이에요? 아니면 막 급등 뭐 프라이급 어떤 거예요? 라이트급 정도 되는데 라이트급. 아직까지는 라이트급. 급등? 아, 급등주예요, 이거? 저는 느낌에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은 급등 가고 네네. 기자재 쪽은 맞아, 급등으로 맞아. 좀 편입이 네.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국밥 같이 뜨국밥. 예. 뜨끈하게 그냥 꾸물꾸물 가긴 가는데 그래도 이게 딱 우리가 태권도 볼 때 헤비급 좀 약간 좀 무겁고 묵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분들 뭐 긴장하고 봐야 될 종목 맞아요? 내일? 내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조선 기자재로 갈 거다. 조선 기자재를 보신다. 아, 시장 중심이 아닌데 이거. 그래도 풀어주세요. 시장 중심이 아닌데. 좋습니다. 갑니다. 네. 종목 중에 네. 기자재 종목 중에 강관으로 엮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강관으로 엮인 종목. 말 안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급등주인 거예요. 너무 급등주라서 드디어 이제 유일한 대표가 드디어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드디어 이제 지금 약간 대형주 형태로 얘기했지만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이따가 혹시 탐정님 그 종목 얘기하면 그 첫사랑에 해당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식지 않아요. 아니면 좀 이제 좀 달아오를 그런 자리인지 제가 이따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궁금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정말 이 종목을 같이 분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잠복근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금 업종 뭐 특별하게 뭐 키워드 하나 드릴 만한 거 뭐 하나 있어요? 기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호르무즈에서 기뢰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배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데요. 고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고칠 곳도 없을 뿐더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수주를 미리 해놔야 되나? 쾌속전, 뭐 3,000톤이냐, 5,000톤이냐, 전투함을 해놔야 되나? 잠수함을 해놔야 되나? 이런 기사들이 후속 기사들이 대단히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선 기자재를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해 놓으셨던 거 자유롭게 잡으셔도 대부분 좋을 겁니다. 이 인사이트는 머리에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우리 유일한 프로님 열정이 화면 밖으로까지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정말 여기에 진짜요? 열기가 진짜 진지하게 뜨겁잖아요. 한다니까요. 네. 예, 저 진짜 열정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좀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시장 중심이 네. 정확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강관이 다 가져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고 강관이 다 가져가고 시장의 키워드가 강관이 돼버렸는데 자 이제 이제 우리 바다를 막을 거야, 이란이 막을 거야, 길에 다시 깔아버릴 거야. 이런 배구장 나면 어떡하지? 그럼 조선 기자재로 갑자기 오고요. 자 배가 또 가라앉습니다. 샤머니즘의 영역이긴 하지만 배가 가라앉아요. 한 척이라도 가라앉으면 조선 대장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산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은 모든 가능성에 열어두세요. 그리고 기뢰 이슈가 나온 거라 기자재, 고장나면 어디서 올지나. 네. 대한민국밖에 없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냥 잡으세요. 근데 아직까지 주인공은 철강 이쪽으로 해서 강관 쪽으로 많이 지금 시선을 쏠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조선주 안에서도 기자재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K강관 그리고 K방산의 그랜드 슬램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값인 K조선의 슈퍼사이클까지 총 3가지 알리바이로 시장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밤새 수사에서 찾아낸 오늘의 결정적 증거 애프터마켓 소식 듣고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또 저희가 여러 시장 사건 파일들을 열어보면서 그 사건들의 알리바이를 추적해봤는데요.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시장 사건의 알리바이를 이제 드디어 명쾌하게 밝혀낼 시간이죠. 지금부터 우리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 바로 공개합니다. 네,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유일한 프로 한일 단조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전태룡 관장님 넥스틸 가져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지훈 탐정은 풍산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 반장님, 네. 정말 넥스틸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0%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이제 같이 하셨고 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시장이 약하거나 네. 확실한 느낌이 안 들면 보수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이 급등 패턴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넥스틸을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왔고요. 다만 오늘 철강 업종들이 여러 가지로 펼쳐져서 수급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스틸을 갖고 온 이유는 대장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0개 종목이 철강 업종들이 같다라고 하면 지금 현 구간대 앞으로 줄여서 갈 가능성이 거의 아시겠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송유관 건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전쟁 이슈 때문에 부각이 돼서 움직였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저는 앞으로 이제 북극 우리가 북극에 대한 이제 개발 이런 부분으로 볼 때도 이제 가스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관 관련 철강 종목은 일회성의 테마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중동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테마로 봤지만 계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변동성을 주면서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렇게 제가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과거에 매물대 있었던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는요. 상으로 마감이 돼도 대단히 좋지만 지금처럼 윗꼬리를 다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종가가 16,480원인데 요 위에 있으면 빨리 가는 거고요. 요 아래 나와서 음봉이 나오면 그 내일은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오면 그건 기다렸다가 다음 날 양봉 새롭게 시작되는 날 공략하는 거를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거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요. 매일 오셔서 이렇게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 제가 타점도 힌트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태룡 관장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 주신 넥스틸 앞으로의 흐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박지훈 탐정님 풍산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해 주셨는데 방산에서의 풍산의 행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지금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 외에서도 그렇고 네. 매각을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또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하지만 이런 뉴스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매각이 되건 안 되건 그리고 이 가치
가치는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값이 10억인 줄 알았는데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20억에 사겠대요. 그러면 어머 이게 무슨 횡재야. 그래서 이 몸값을 다시 한번 리레이팅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만으로도 이 풍산의 가치가 인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LIG라든지 이런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인수를 하고 싶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산이라는 종목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기대감을 좀 반영해줄 만한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만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건 이 감정이 과열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통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런 구조까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질하게 찬물을 좀 끼얹는 상황이 나오기는 했지만 감정적으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실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상의 주도권을 오히려 쥐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후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방산 섹터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탄약 사업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도 이 탄약이 역대급으로 계속 부족한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 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혼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구간에서의 기회를 찾자라는 전략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매각가가 1.5조 원 규모였어요. 그래서 풍산 전체 영업이익 70%를 탄약이 벌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것 단순한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망적으로 번진 부분이 있었던 거고 본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산 첫 단계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첫사랑 기법 때 가격으로 보면 본격적인 상승을 좀 시작했던 가격대가 저는 9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를 다 좁혀서 보아도 이전에는 9만 원대 가격대를 못 뚫었다가 이 9만 원의 가격을 돌파함으로써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이전에도 제가 풍산을 10만 원 아래 그리고 또 12만 원, 14만 원을 전략적으로 매도의 구간으로 보자라고 해서 몇 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만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9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말고 9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보고 1차 목표가는 뭐 12만 원부터 14만 원대까지 만났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기세가 붙는지 어떤 재료들이 또 붙어주는지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풍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탐정의 풍산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또 마지막 결정적 증거죠. 유일한 프로 조선 관련해가지고 한일 단조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요? 뭐 다양한 매력이 있겠죠. 바로 소개할까요? 네, 바로 소개해 주세요. 시간을 민첩하게. 증시가 2주가 휴전이 됐습니다. 2주 휴전되고 이스라엘 레바논 갈등이 있었고요. 점조직으로 발산될 위기가 있습니다. 자, 쇳덩이를 달궈서 압력을 해서 미사일의 껍질을 만듭니다. 자, 군필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60mm 포대 놓고 등 뒤에 짊어졌죠. 그 무거운 그 껍질, 미사일 껍질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가리 전투가 일어날수록 박지훈 프로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미사일과 탄약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선박 엔진용 단조 부품까지 함께 교집합이 있으면서 조선과도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휴전 범위, 레바논도 휴전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것들이 없고 계속 시가지가 날 때마다 탄약의 수요는 올라올 겁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번 고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매물대를 소화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윗꼬리로서 지금 매물대가 있는지 항상 윗꼬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요. 윗꼬리의 매물대를 콕콕 찔러보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아주 준수한 모습까지 이 종목 한일단조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수사관들이 가져온 결정적 증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다음 주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파헤쳐 하나씩 추적해보는 시장의 알리바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